반갑습니다. 청춘부동산입니다. 작년부터 부동산 펀드 손실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이야기가 나오고 있었고요. 올해는 아마 더 심각해질 겁니다. 부동산 펀드 운용 현황을 보면은 마이너스 134%를 기록했고요. 원금 손실 넘어가지고 자금을 더 넣어야 될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은 초고위험 상품 같은 경우에는 펀드라도 파생 상품에 투자가 돼요. 그러다 보니까 원금 이상의 손실도 나올 수가 있습니다. 이론적으로. 실제 돈을 더 내라고 할지는 모르겠어요. 우선 오늘 이야기할 펀드로 설정 후 펀드 손실은 68%고요. 가입한 지 3년 되었는 투자자들 같은 경우에는 72% 손실로 나오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저도 좀 헷갈리는 게 같은 회사에 나와 있는 운용 보고서하고 자산운용 보고서였나? 그런 내용에 따라서 다르더라고요. 그러니까 동일한 상품인데 수익률 자체가 다르게 나오더라고요. 펀드 수익률 추이를 보면은 마이너스 134.54% 보이시죠? 저도 수익률이 이게 맞나 싶어가지고 증권사에 다니는 지인한테 전화를 하니까 본인들은 부동산 펀드를 팔지 않아서 모르겠대요. 그런데 이론적으로 이렇게 나올 수가 있거든요. 네, 손실 나올 수가 있습니다. 환율에 의해서라든지 아니면 파생 상품이라든지 그런 걸로 인해서 또 문제가 발생할 수는 있어요. 근데 저도 이런 경우가 처음이라서 이 부동산 상품이 매우 높은 위험 상품이거든요. 그래서 원금 손실도 가능한 상품입니다. 그리고 기사를 보면은 브라질 브뤼셀 정부기관 임차 오피스 빌딩을 매입, 안정적 배당과 자산 매각 차익을 기대했으나 상환하지 못하면서 채무 불이행 사태가 발생했고, 선순위 대주인 영국 로세이는 자산을 강제 매각했고, 이로써 펀드 투자금의 전액 손실이 유력해졌다고 합니다. 펀드 손실의 전액 손실. 이 내용을 바탕으로 상품 구조를 잠깐 설명드리자면은, 우리 전세에 들어갈 때 등기부 등본 때 보잖아요. 그 앞에 은행에서 근저당권 설정되어 있으면은 우리 안 들어가죠. 또는 전세 보증금을 이용해서 근저당권을 해지하는 조건으로 전세 계약을 하고 들어가기도 하죠. 내가 전세 보증금이 있는데 내 앞에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으면은 거기가 선순위고 제가 후순위라서 나중에 집에 어떤 문제가 발생했을 때 경매에 넘어가게 되면은 선순위인 은행에서 먼저 돈을 받아가고 후순위인 제가 전세 보증금을 나중에 받기 때문에 돈을 못 받을 가능성이 있죠. 그 내용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 기사를 보면은 앞에 선순위인 영국 로세이가 있고 이 펀드가 후순위로 들어간 것 같습니다. 즉, 또 내가 아니라 앞에 영국 로세이가 강제 매각을 하면서 선순위가 먼저 돈을 받아가게 되고 후순위인 펀드가 돈을 못 받게 되는 상황인 것 같아요. 자, 그리고 누적 수익률 차트를 보면은 저는 이것도 이해가 안 되는 게 차트 손실률을 보면은 200%를 넘어가요. 그렇습니다. 자, 처음에는 차트가 조금씩 꾸준하게 수익이 제공되면서 펀드 누적 수익률이 상승하죠. 그런데 2023년에 한 번, 24년에 한 번 또 하락하고 올해는 손실이 급격하게 늘어납니다. 저도 증권사 다니면서 보고서를 정말 많이 읽었는데 이게 맞나라는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자, 그리고 더 큰 문제가 있는데 지금 보실 자료는 2020년 KDI 자료입니다. 2020년 8월 해외 부동산 판매 잔고가 총 55조 원 규모예요. 개인이 1조 원이 안 되는데 추후에 21년, 22년, 23년 들어가지고 가입했던 사람들이 더 많을 수도 있겠죠. 주로 금융기관이 많이 보유하고 있고요. 여기에는 국민연금 자금도 있을 겁니다. 네, 국민연금도 작년에 해외 펀드 관련해서 손실 났다라는 기사 보셨을 거예요. 또 해외 부동산 펀드 물건별 현황을 보면은 절반 이상을 오피스가 차지하고 있죠. 앞에 이야기 드렸던 게 오피스 물건이고요. 올해 또 줄줄이 터질 것 같은 것들도 오피스 물건들이 상당히 많이 있어요. 자, 여기 핵심적인 내용이 또 나오는데 연도별 만기 도래 금액을 보면은 2025년 이후에 26조 원의 자금으로 52%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죠. 이 말은 올해 부동산 펀드들 줄줄이 터질 수 있다라는 겁니다. 조심하셔야 되고요.
다시 이번에 해외 부동산 펀드로 돌아와서 문제점을 보면요. 벨기에 정부기관 99년 장기 임차권에 투자를 했고 배당금 수령과 자본 이득을 추구하는 투자 신탁으로 이것만 보면은 안정적이죠. 문제는 코로나로 인해서 자택근무가 많아지면서 오피스의 공실이 아마 늘어났겠죠. 그래서 처음에 예상했던 연간 임대료는 2024년에 860만 유로였으나 임차인과 임차 연장이 이루어지면서 9개월간 렌트 프리가 주어지게 되고요. 현 임대료를 약 21% 할인하게 되면서 임대료가 430만 유로로 수입이 반토막이 나버립니다. 그리고 부동산이다 보니까 대출이 있는데 선순위 담보대출 만기는 2024년 6월 16일이었고요. 원금 상환 재원 부족으로 채무 불이행이 발생하면서 동반 부도 조항이 적용되어서 중순위 대출까지 채무 불이행으로 간주가 돼버립니다. 지금 연체이자 2% 등이 가산되면서 7%의 미지급 이자가 원금에 가산되고 있어요. 네, 갈수록 손실이 커지는 거죠. 자, 이뿐만이 아니라 또 올해부터 26조 원의 만기가 도래한다고 했죠. 미래에셋 자산운용의 맵스 미국 부동산 투자 9-25에 대해서 금감원이 불안전 판매에 대해서 조사를 하고 있다고 하고요. 이지스 자산운용의 글로벌 부동산 투자 신탁 229호도 손실 확정이 유력하다고 합니다. 한국투자 리얼에셋 운용의 룩셈부르크 오피스 펀드도 손실이 예상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국내 부동산 펀드도 있어요. 작년 기사인데 이지스 리테일 부동산 투자 신탁 194호는 15억 원을 납부하지 못해 기한이익 상실이 발생했다고 합니다. 올해 들어서 연준이 다시 금리 인하에 대해서 회의론이 좀 나오고 있죠. 그러면서 미국채 10년물 금리가 또다시 오르고 있습니다. 네, 부동산 시장 갈수록 어려워지고 있으니까 정말 공부 많이 하시고 조심조심 투자를 하시기 바랍니다. 다들 자산관리 잘 하시고요. 네, 오늘 또 영상 봐주셔서 감사합니다.